자, 그리고 이제 AI 14판에서 보면 우리가 흔히 그 혼동해서 사용하고 있는 부동산 가격 또는 뭐 비용, 그다음에 가치를 명확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구분해서 이거는 우리가 이제 그 우리나라에서는 거래 사례 비교법을 쓸 때는 거래 사례를 가져와서 하기 때문에 가격에 대한 개념이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원가법에서는 비용, 즉 제조달 원가를 가지고서 사용을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수익환원법은 미래의 어떤 가치, 즉 앞으로 발생될 그 소득을 가지고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게 거래사례비교법, 그 다음에 원가법, 수익환원법과 좀 관련이 있다고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는데, 이 AI 14판에서는 이 가격과 비용과 가치를 명확하게 이제 구별을 하고 있습니다. 즉 뭐라고 하냐면, 가격이라고 하는 것은 주어진 거래 상황에서 특정 매수인이 지불하기로 동의하고, 그리고 특정 매도인이 받아들이기로 동의한 금액을 우리가 이제 가격이라는 개념으로 보고 있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수요와 공급을 통해서 만나는 이 부분이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가격의 개념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은 교환에 관련된 부분이죠. 즉 매도인과 매수인이 있는, 그러니까 서로 화폐와 물건을 바꾸는 어떤 그런 교환과 관련된 개념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보면 이제 어떠한 시점을 놓고 특정한 우리가 이 기준 시점에 감정 평가를 하게 되는데, 이 기준 시점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이 과거에 일어난 팩트, 과거의 사실을 내포하고 있는 개념이 이 가격의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가격은 매수인이 그 부동산의 효용, 그 다음에 매수인의 욕구, 구매력을 포함한 희소성을 표현한 것이 이 가격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부동산의 가치 발생 요인 중에서 효용, 그 다음에 상대적 희소성, 욕구, 그 다음에 구매력 있는 수요, 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여기에 미치는 하나의 영향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비용의 개념은, 자, 기준 시점을 놓고 봤을 때, 자, 이거는 어떤 개념이냐면 실행된 사실, 그 다음에 또는 현재의 추정이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기준 시점을 놓고 봤을 때 우리가 이미 과거에 만들어진 건물을 가지고 이 기준 시점에 판단하는 것은 이미 지어진 건물이 얼마나 비용을 들었냐에 대한 개념을 보는 것이고, 그 다음에 내가 어느 시점에 앞으로 짓고 싶은 건물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판단을 한다고 하는 것은 미래에 있을 일을 현재에 추정해주는 어떤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비용은 이미 지어진 건물과 관련해서는 실행된 사실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앞으로 지어질 계획하고 있는 건물에 관련된 부분은 미래를 현재로 다시 추정하는 이제 그런 개념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거는 비용은 특정 지역의 수요와 공급, 즉 사회적, 경제적, 행정적 환경 요인에 영향을 받는다 하는 부분이 되겠는데, 자, 이 말을 풀었으면 뭐냐면, 자, 예컨대 어떤 주거용 건물, 즉 단독주택을 제주도에 지을 거냐, 육지에서 지을 것이냐, 육지도 뭐 수도권에서 지을 것이냐, 뭐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지방에서 지을 것이냐에 따라서 이 건축 비용이 달라진다는 거죠. 즉 제주도에다가 단독주택을 짓게 되는 경우에는 아무래도 배 운임이나 여러 가지 시간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육지에서 짓는 비용에 비해서는 상당히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부분이죠. 즉 이렇게 이제 특정 지역의 수요와 공급의 어떤 상황에 따라서 비용이 이제 바뀐다는 것이고 달라진다는 것이고, 비용의 개념은 생산과 관련이 있다. 생산과 관련이 있는 부분이고, 여기에는 직접 간접 비용이 포함되어 있는 개념이다 하는 부분이죠. 자, 그래서 프로젝트 단계에 따라서 확인이 될 수 있는 건데, 즉 실제 건축비나 또는 앞으로 총 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갈 거냐에 대한 부분이 이제 할 수 있다는 거죠. 즉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과거에 이미 지어진 건물에 대한 비용을 얘기하는 거냐, 또는 앞으로 지어질 건물에 대한 지금 현재 시점에 그거를 보는 것이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이에 비해서 이 가치라고 하는 부분은 명백하게 어떤 의미냐면 이제 미래와 관련이 있다는 거죠. 미래. 즉 우리가 기준 시점이라는 것을 놓고 봤을 때 이 가치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는 편익을 현재 시점으로 할인을 하거나 또는 환원을 해서 만들어진 어떤 결과물이기 때문에 이것은 명백하게 미래와 관련이 되어 있는 하나의 개념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감정평가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고, 그 다음에 적용할 수 있는 정의는 상황이나 사용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경제적인 개념이 될 수가 있는데, 용어의 혼동을 파악하기 위해서, 즉 가치라고 하는 부분이 미래에 발생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는데, 그러한 혼동을 피하기 위해서 앞에 부분에다가 수식어를 붙여줘서 이 가치의 의미를 우리가 구분할 수 있게 해준다는 거죠. 자, 그래서 시장에서 구한 임대료를 가지고 평가하는 것이 이제 시장 가치, 즉 마켓 렌트를 가지고 평가를 하는 것이 시장 가치가 되겠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IFRS와 관련해서 재무제표에 적정한 어떤 그 가치를 올리기 위해서 하는 부분이 이제 공정 가치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시장에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가 갖고 있는 어떤 그러한 부동산에 대한 효용을 가지고서 가치를 추정하는 것이 사용 가치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보험회사에서 얘기하는 그 부분은 이제 보험 가치가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정부나 지자체에서 부동산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과세를 할 때 과표가 되는 부분은 이제 과세 가치로 구분을 하죠. 자, 그래서 이러한 적용할 수 있는 정의는 상황과 어떤 목적의 이 가치를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그걸 혼동을 피하기 위해서 앞에 부분에 수식을 붙인다 하는 부분이고, 부동산 이제 감정평가의 중심은 시장 가치가 중심이 된다 하는 부분이죠. 자, 그리고 가치는 시간에 따라서 변하기 때문에 부동산 감정평가는 특정 시점의 가치를 반영한다. 즉 우리가 얘기하는 이 기준 시점이 되게 중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